위험 처리 방법 또는 위험 관리 방법 그러는데 위험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부동산 투자에서 위험이 따른다. 그 위험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걸 위험 처리 또는 관리 방법이라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6가지 나왔어요. 6가지. 요 6가지의 출제 유형 봐요.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니까 출제 유형은 우리에게 가장 편하게 주려면 그럼 요 타이틀만 가지고 주는 거예요. 타이틀만. 여기 지금 타이틀이잖아요. 타이틀. 요 이제 설명이 따른다고. 민감도 분석, 평균 분산 결정법, 포트폴리오 뒤에 설명이 따르는데 그 설명 하나도 내지 않고 요 타이틀만 가지고 시험에 출제한다고. 그럼 어떻게 출제하냐면 봐봐요. 민감도 분석이 뭔 말인지 몰라. 그 민감도 분석이 잘 나와요.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평균 분산 결정법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하여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오. 그게 타이틀만 가지고 낸다는 소리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돼. 또는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보수적 예측 방법으로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오. 타이틀만 가지고 낸다는 거야. 타이틀만 가지고. 그러니까 타이틀 암기. 그리고 이제 내용 봐야지. 근데 이제 잘 나오는 게 2번, 3번, 요즘 4번도 잘 나와요. 이렇게 잘 나와요. 그럼 이제 위험 처리 방법을 오늘 제가 설명할 건데 사실은 여러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설명하더라도. 왜냐면 이 보수적 예측 방법은 기하가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이고 위험 조정 할인율이 이제 요상이 요구 수익률 상향 조정이거든. 그럼 요구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기대 수익률도 알아야만이 이런 내용이 된다고. 근데 수업 치는 과정은 이 위험 처리 방법이 나오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을 알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근데 지금은 참 힘들어요. 이거 2번, 3번 듣다 보면 이제 쉬워질 건데 결론은 이겁니다. 기하 요상. 이건 좀 이따 자세히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럼 위험 처리 방법. 위험에서는 위험 처리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어차피 지금 이거 다 외우지 말고 나중에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머릿속에 있으면 될 건데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집에 가서 이거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다 알게 돼. 스스로 외워진다고.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의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보수적 예측 방법.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민감도 분석한다. 평균 분산 결정법. 포트폴리오 구성한다. 이게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자, 됐어요. 외우지 마세요. 집에 가서.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요 3번까지만. 그럼 민감도 분석은 제가 체크만 할 거예요.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는 요것만 별도로 공부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평균 분산 결정법은 좀 이따 배워요. 볼까요? 빨리 가자. 여기 있잖아요, 별도로.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별도로 배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하고 평균 분산 결정법은 여기서는 이 위험 처리 방법이 시험에 나오면 타이틀만 주는 거야, 타이틀만. 타이틀만. 내용은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내용을. 그럼 이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 보수 예측 방법 쭉 나왔잖아요. 여기 흐트러졌으니까 봅시다. 이렇게 흐트릴 걸 대비해서 제가 따로 해놨으니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고 보수 예측 방법이 있고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하는 방법. 요 세 가지만 제가 할 거예요. 오늘.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요거는 예전에 나오다가 요즘 잘 안 나와요. 그럼 위험 회피라는 게 있고 위험 전가라는 게 있는데 위험의 전가는 다른 사람의 위험을 떠넘기는 것을 위험의 전가라고 해요. 지난주는 설 연휴 때문에 저를 못 봤고 지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저에게 수업을 들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비만이라고 들었어요. 비만. 비만이 무슨 말이에요? 비탈증증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제가 맥주 가격이 1,000원인데 세금이 100원이 부과되면 맥주 가격이 1,060원이 돼서 60원만큼 세금을 공급자의 수재가 떠넘겼다고 했어요. 그것을 전가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가는 다른 사람이 떠넘기는 거야. 그것을 전가라고 하고 위험의 전가는 위험을 다른 사람에 떠넘기는 거. 그게 위험의 전가야. 위험 회피는 위험을 피해가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여기 밑에 말하고 설명 나오는 여기에 내는 게 아니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위험 전가입니까? 위험 회피입니까? 요거 물어본다고. 아주 자주 물어본 게 아니라. 자, 봐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요거 나오는 순간 뭐 채자 나오고 율자 나오고 뭐 퍼센트 나오고 인플레이 나오고 그러면 머리가 띵해져.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자, 봐요. 자. 네. 여기 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예금이 있고,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이 있고, 공채가 있고, 기업이 발행한,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가 이렇게 있어요. 다 투자 대상이에요. 그러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이 있으면 투자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주식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주식하지 않겠다. 부동산 위험 있죠? 하지 않겠다. 사채,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샀습니다. 그 회사가 망하면 정의떼기예요. 그럼 위험 있죠? 하지 않겠다. 예금은 위험이 있던 거 없던가? 없었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예금은 은행에서 3% 이자 주기로 했으면 3% 준다고 했잖아요. 무위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금하겠습니다.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은 시간만 흘러가면 국가의 약속했던 이자를 주거든요. 그럼 불확실성이 없죠. 위험이 없죠. 공채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은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이 있으면 하지 않겠다. 그럼 결국은 예금하거나 국공채 사겠다는 소리예요. 예금, 국공채가 위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위험 자산. 무위험 자산에 투자하겠다는 소리예요. 요 내용 안 나와.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게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 겁니까? 위험을 피해간 겁니까? 피해. 그래서 위험 회피. 그럼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을 써요. 여기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오, 요거 안 내고 그냥 요거 타이틀만 낸다니까. 시험에서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오,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업되면 한 단계 업되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은 위험의 전가에 해당된다. OX. X. 뭐다? 위험? 회피. 회피야. 해피가 아니라 회피. 해피는 행복하다 이런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끝. 자, 보수적 예측 방법은 요건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자, 요거 보수 예측 방법. 여러분, 보수적이란 말은 높인다는 소리입니까? 낮춘다는 소리입니까? 낮춘다는 소리죠. 보수적이란 말은 낮춘다는 소리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낮춰도 이런 소리라고. 그럼 보수적 예측 방법은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냐면 이 부동산이 있으면 이 부동산으로부터 기대되는 수익률이 있을 것이다. 기대 수익률. 그럼 이 기대 수익률이 예상 수익률이니까 기대 수익률은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내년에 경제 상황이 좋을 걸 예상하면 그럼 이 부동산의 기대 수익률은 높을까 낮을까? 높겠죠. 내년에 경제 상황이 나쁠 걸 예상되면 기대 수익률은 낮겠죠. 그럼 보수적으로 한단 말은 내년에 경제 상황이 좋을 걸로 본다, 나쁠 걸로 본다. 나쁠 걸로 보겠다는 소리야. 그럼 나쁠 걸로 보면 기대되는 수익률은요 낮아지겠지.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라고. 그래서 보수 예측 방법은 수익은 비관적으로 예측하고 비용은 높인다는 소리예요. 이게 보수적으로 한다는 소리예요. 내년에 경제상이 나쁠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경제상이 나쁠 걸로 보면 기대되는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대되는 수익률을 요 기를 하향 조정한다. 낮춘다는 소리라고. 이걸 보수적 예측 방법이라고 해요. 그럼 시험 문제 내볼까요? 보수적 예측 방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오, 타이틀만 가지고 낼 수 있다니까. 타이틀만 가지고. 근데 이 보수적 예측 방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대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오, 선생님 이해가 안 돼. 이해하지 말고 그냥 기대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돼. 이해했냐 안 이해했냐 안 물어봐 시험지에서. 시험지 이해했습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보니까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이라고 나오면 옳은 말인데 기대 수익률 상향 조정이다. 그러면 뭐 상향 조정이 있었는데 기대 수익률 상향 기상? 빨리 일어나라? 너 옳은 말이야. 이러면 틀려. 요상이야 요상. 요상이지 기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기하야 기하. 그죠? 기하. 하향이 낮춘다는 소리야. 근데 지랄 같은 게 봐요. 요 기대 순위를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요 기대 순위를 안 나오고 기대 순위를 기대치야. 기대치. 그럼 기대치는 요 기가 나왔으니까 그나마 괜찮아. 근데 지랄 투자 수익의 추계치라고 나온다고요. 그렇게. 요게 기대 순위야. 요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여기 힘들게 했으면 책에 있는 요 말 다 지워버려. 그러면 되지. 책에 있는 이 말 다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편해지겠지. 자, 기대 수익률 뭐 한다? 낮춘다. 하향 조정한다. 기하.
기하. 기대치, 투자 수익의 추계치를 낮춘다. 3번이 지랄 같아요. 3번이 많이 어려워요. 3번은 사실은 요구수익 알아야 되는데, 이제 3번은 좀 이따가 요구수익 공부하다 보면 좀 쉬워질 거긴 하는데, 위험조정 할인율이라는 게 있거든. 위험조정 할인율. 요 위험조정 할인율이 요구수익이야. 그러면 여기 타이틀은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겠는데, 위험조정 할인율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요? 요구수익. 그럼 요구수익을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바뀐다. 그럼 위험을 처리할 때 요구수익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구수익을 높이거나 낮춘다 이 소리야 이게. 의미하셨죠? 이게. 그럼 타이틀만 가지고 시험에 낼 수 있다. 타이틀만 가지고. 그럼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여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맞죠? 근데 그게 뭔 말인데? 그러면 요구수익을 사용한다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요구수익은 뭔다? 높인다. 그래서 이 3번이 시험에 가장 잘 나와. 시험에 타이틀을 낼 때, 시험 3번을 낼 때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요건 딱 한 번 내. 40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구수익을 상향 조정하여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요구수익을 하향 조정하여 위험을 처리할 수 있다. OX, X. 의미하셨습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위험조정 할인율이 요구수익인데 요구수익을 다른 말로 할인율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똑같은 거야. 위험조정 할인율, 요구수익률, 할인율 다 똑같은 말. 그럼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구수익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다른 말로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 제가 아직 의미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요구수익을 사용한다, 할인율을 사용한다 이 말은 요구수익을 상향 조정한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요상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할인율을 상향 조정한다. O가 있을까? O. 다른 말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OX, O.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OX, X.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위험을 처리할 때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요구수익을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럼 위험이 높을수록 투자자가 위험의 대가를 많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위험의 대가가 위험 할증률이에요. 위험 할증률을 높여서 요구수익을 높인다, 상향 조정한다는 소리야. 이렇게 위험을 처리하겠다는 소리야.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인데? 자, 이렇게 생각해봐요. 봄날에 곧 봄입니다. 아마 추위가 한 번 정도 있으면 이제 끝날 것 같은데. 봄 된 거죠. 우리나라는 점점 봄이 없어지고 바로 여름으로 가잖아요. 그럼 토지가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 봄에 바람 없는 날 높은 건물을 지나가다가 한번 이렇게 올려다봐요. 그러면 줄 하나에 매달려서 요 빌딩 벽을 청소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분들은 요 지상에서 일하신 분보다 훨씬 더 위험을 많이 부담해요. 이해되셨죠? 요 지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20만 원 받는다. 일당이. 그럼 여기 매달려서 일하신 분들에게 20만 원 준다. 그러면 일 안 한다고. 그럼 이분들은 위험을 많이 부담한다고. 근데 이분들에게 위험을 처리할 때 이분들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뭘까? 돈을 많이 요구한다고. 그러니까 요 매달려서 일하신 분들은 지상에서 일하신 분들이 20만 원 받는다면 여기들은 60만 원 받는다고. 60만 원. 그럼 이분들은 위험을 많이 부담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위험을 줄이냐면 대가를 많이 요구한다고. 그래서 요구하는 수익이 높아진다고. 그래서 위험을 처리한다고. 그럼 이분들에게 여기서 일하는데 지상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돈을 준다. 일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런 논리라고. 그래서 외벽에서 청소하신 분들이 위험을 많이 부담하면 그분들이 위험의 대가를 많이 주세요. 위험의 대가를 위험 할증이라고 그래. 그럼 이분들의 요구수익을 높여줘 버리는 거야. 그럼 위험이 처리되겠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요구수익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이렇게 나온다고. 또 어렵잖아요. 그러면 요구수익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할인율. 그럼 위험이 높을수록 요구수익을 높인다고 했잖아요. 그럼 위험이 높을수록 할인율을 높인다. 요즘은 이겨낸다. 예전에는 요구수익이란 말 줬어요. 요구수익을 높인다, 요구수익을 상향 조정 이렇게 되다가 요즘은 할인율이라고 요구수익을 말 쓰지 않고 할인율을 높인다. 그럼 위험한 부당수단일수록 할인할 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높은 할인율.
위험한 투자일수록 요 위험이 있다는 소리야. 그럼 위험을 처리할 때 보수적 예측 방법도 있고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도 있고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위험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은 위험한 투자일수록 현재 가치로 할인할 때 현재 가치 만든다 할인한다. 할인율이 있어야 돼. 할인율이 높은 할인율, 낮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높은 할인율 적용한다. 그러니까 위험을 처리할 때 요구수를 높인다. 할인율을 높인다 하면 된다. 요구수를 높인다. 할인율을 높인다. 이렇게. 그럼 낮은 할인율. 그럼 틀린 말이 된다는 거야. 이걸 우리는 요상이라고 외우는 거야. 요상. 요상하죠? 뭔 말인지 요상이에요. 그냥 요상. 응? 28회 때 나왔던 질문 볼까요? 위험이 높은 부동산일수록 이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 제가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을 6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타이틀만 가지고 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킨다. 두 번째, 보수 예측 방법. 세 번째, 위험 조정 할인율 사용하는 방법. 네 번째, 민감도 분석. 다섯 번째, 평균 분산 결정법. 여섯 번째, 포트폴리오 구성. 그러니까 자주 들어보라는 소리야. 집에서 외우지 말고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위험이 높은 부동산은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까? 위험한 투자를 제외시킬 수도 있고 보수 예측할 수도 있고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지문은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거야. 그럼 위험이 높은 부동산을 현재 가치를 산정할 때 현재 가치 산정한다 할인한다는 소리야? 할인율이 있어야 되지. 요구 수익률이 할인율이라고 배운다고 다음 주에. 이렇게. 그럼 현재 가치 산정할 때 할인율을 높은 거 낮은 거? 높은 거 낮은 거라고 했잖아. 틀린 거지. 이렇게 출제해요. 이걸 우리는 요상이라고 외운다. 됐습니까? 네, 됐어요.